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 일을 하고 있는 유인촌입니다. K컬처 이 인기 배경과 확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세계인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소재와 거기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잘 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 것만 고수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세계의 많은 흐름과 같이 잘 만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K-팝이라든지 그 외에 대중적인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순수예술 쪽도 끊임없이 해외에 수없이 많은 이런 콩쿠르라든지 또는 음악회라든지 또는 그 외에 전시 또 근래에는 우리 말과 글로 돼 있는 우리의 문학 자체도 세계인한테 지금 박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아마 우리 예술계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근면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국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단숨에 국민소득이 높아진 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수없이 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아마 오늘날의 우리 문화가 이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초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사전 행사로 열린 코리아 시즌 개막식에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현지에서 느끼신 K컬처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은 스포츠의 제전이지만 우리가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도 같이 이 기간에 더 파리가 특히나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서구권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이 대부분 다 파리로 모이고 특히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번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프랑스 파리의 문화를 즐길 것 같은데 그 속에 코리아 시즌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개막식에 우리가 브레이크란 이름, 브레이크 댄스. 근데 우리는 이제 1밀리언이라는 그 댄스 팀이 가서 그쪽에 있는 프랑스 팀과 같이 배틀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개막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개막 공연한 장소가 샤틀레라는 극장인데 한 1700석 되는 큰 극장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공연 이외에 아마 다른 장르의 공연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코리아 시즌의 개막으로 특히 올림픽에 이제 이번 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브레이크 댄스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그 공연을 개막식을 했는데 굉장히 특히 이제 파리에 젊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너무 열광하고 또 이미 그 중에는 우리 아이돌들의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노래도 다 알고 있고 그 노래도 함께 하기도 하고 춤의 어떤 순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만큼 우리의 그 대중 문화에 굉장히 많이 친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막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약 6개월간 정말 패럴림픽 이후에 끝날 때까지 우리의 뭐 오페라라든지 뭐 또는 무용이라든지 발레 그 외 음악 클래식 음악부터 뭐 전통 무용까지 모든 것들이 약 6개월간에 걸쳐서 파리 시내에서 펼쳐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무장관이시니까 K컬처의 글로벌화에 따른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책임도 크고 부담도 크죠. 아무래도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예술이 한 7분응선 그러니까 아직 정상은 아니고 그 정상 전에 한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말을 배우려는 그 외국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학당이라고 외국에 이제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대기자가 너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 영향을 봤을 때 지금 확실하게 더 지원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결국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압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좀 외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팝의 경우에 성장 한계에 잡혔다는 일부 인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갑자기 컸다, 갑자기 커졌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오랜 시간 여기에 정말 모든 거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 봐요. 근데 이 순풍을 타고 잘 가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내면에 숨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튀어나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나 너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명예, 명성 이런 거에 이렇게 취해 있지 말고 정말 이거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 또 정말 이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문화 상품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훨씬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직접 우리가 나서서 뭐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번 과정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K컬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한 번쯤 더 다지고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 또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문화예술을 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또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국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우리가 우리 국내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뭘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실험과 이런 창조적인 정신, 그 다음에 도전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렵더라도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하고 그래서 물론 정부 입장에선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을 해줘야죠. 끊임없이 그들이 뭔가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어느 날 하나의 큰 결과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저와 우리 부처의 목표는 내년쯤에는 훨씬 이 순수 예술에 대한 투자 내지는 지원 뭐 이런 폭을 굉장히 넓힐 생각이고요. 지금 그 외에 이제 이미 산업의 구조로 들어간 우리의 콘텐츠들은 이제는 국내 무대에 놓을 게 아니고 차라리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지원을 더 대폭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아보니까 벌써 25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현장을 방문한 속에서 좀 가장 마음 아팠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우리 현장은 특히 이제 저를 만나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결핍돼 있는 거죠. 그거를 채워주길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정말 마음 아픈 건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되지 않으니까 내 꿈을 펼칠 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나도 뭔가를 많이 갖고 있고 꿈이 있고 뭘 펼쳐 보이고 싶은데 그거를 할 장소가 없고 할 데가 없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써주지 않고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최소한도 자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좀 꿈을 좀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좀 이제 많이 열어줘야죠, 우리가. 그게 이제 현장 다니면서 다 얻은 나름대로의 결과고요. 뭐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청년 인턴 연수단원들 그래서 각 우리가 예술단에 사실은 뭐 지금 연수단원이니까 정식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약간의 교통비와 내지는 그래도 국립이란 타이틀 아래에서 자기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일정 기간 뒤에는 자기가 어떤 걸 얼만큼 갖고 있는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주어질 테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위기 청소년들하고 자전거 국토 종단도 하시고 뭐 그러신 적이 몇 차례 있으십니다. 장관이자 그 예술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지금 자전거로 그 일종 청소년들인데 한때 잘못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있고 우리 사회에 뭔가 아직 적응하기 전에 어려움 많이 겪는 그런 젊은이들인데 올해까지 이제 하면 8년째 부산서 서울을 자전거로 종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는데 정말 그거를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범죄를 재범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하고 끝내게 된 게 아니고 지금 매년 지금 이제 올해까지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본인이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환경이든 경제적이든 뭐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 경우에 특히 더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실망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끊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땀 흘린 만큼의 결과가 항상 있어요. 제가 해보면. 예.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땀 흘렸고 내가 아주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부터라도 뭔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꿈을 계속 꾸면서 뭔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우리 사회가 분명히 잘 열려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경우는 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죠. 다 입시 문제 있고 뭐 또는 격차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다르다는 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하지 말자. 그냥 나한테 주어진 운명을 정말 뛰어넘자.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화 향유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지 또 느끼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영상 시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영상이라는 거는 한 편 만들면 뭐 수백 편으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복제 영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취향이나 뭐 이 접근하고 있는 미디어가 워낙에 많고 다양해져서 지금은 뭐 책을 본다든가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독서 진흥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책 안 팔린다고 걱정하고 있고 뭐 하여간 그 외에도 뭐 그런 인문학적인 이런 분야는 대부분 이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은 환경이 그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이들은 가장 IT 접근이 빠르고 인터넷과 뭐 늘 그 손 안에 지금 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뭐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술이 이제 그런 순수 예술이고, 또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영상으로서 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면 꼭 안 되는 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을 때 특히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말하자면 이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꼭 가야 되는 거죠. 공연장 꼭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뭐 유튜브 검색하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이런 경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시절에 많이 보고 읽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뭐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되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덜 지는 젊은 시기에 좀 더 많은 걸 보고 읽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관람료가 비싸서 못 보겠다는 사람들 이제 그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하다못해 성년이 되는 해라도 좀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그 문화예술 패스를 만들어서 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한 뭐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한 15만 원 정도에 주는 거죠. 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6만 원 정도. 거기도 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56만 원이면 얼마 돼요? 한 300유로 되나요? 그러니까 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 말하자면 이제 어른이 처음 되는 성년이 되는 친구들에게 경험을 해보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아마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볼 생각입니다.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 체육도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밴쿠버 동계올림픽 또는 뭐 하여간 그 소치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가 동계하게 할 거 없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뛰어나게 메달도 많이 땄고 굉장히 엘리트 체육이 뭐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 근래 이제 물론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선수 수급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경기력이 떨어졌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구기 종목이 여자 핸드볼 외에는 다 예선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기 종목이 못 나가니까 선수단 규모도 확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는 적어도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왜냐하면 이게 뿌리기 때문에 학교 체육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체육 그리고 이제 우리 체육인 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 이 5가지 분야는 집중적으로 내년에 이 개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대한민국 체육이 아마 위상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갈등을 겪기도 했던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한때 갈등은 아니고요. 그건 뭐 꽤 오래 전부터 또는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갈등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뭘 잘 만들어 놓고 뭐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잘 만들고 뭐 아무리 해도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체육을 정말로 사랑하고 체육인들을 위하고 또 체육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선수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체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체육계를 정말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뭐 지금 한때 잠깐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는 뭐 잘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큰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관계가 되도록. 올해는 또 2천만 외래 관광객을 목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와 여러 해외 문화원들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계실 때요.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근데 뭐 2천만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저 역시도 사실은 뭐 꼭 2천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2008년, 10년 장관 할 때 그때 1760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1760만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뭐 오다가 또 코로나 겪으면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랬다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 약 한 60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올해 6개월째인데, 그러니까 5개월째인데 600만이 조금 안 됐다고 치면 한 4,500만 되면 이 수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1, 2, 3월은 비수기거든요. 여행을 많이 안 할 때고 지금 4월, 5월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했단 말이에요. 월별 계산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부터 6월, 7월 휴가철, 8월, 9월, 10월 이때가 이제 정말 여행의 가장 뭐 피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서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뭐 이제 6월 달에 당장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뷰티 페스티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머리, 헤어, 메이크업, 패션, 그 다음에 피부, 하다못해 성형수술도 또는 건강검진까지도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망라한 축제를 우리 여기 광화문 광장, 그 다음에 홍대 앞, 성수동, 그 다음에 명동 이 네 군데에서 약 업체가 이번에 한 300개? 네. 뭐 그 정도 참여했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 기간 안에 뭐 세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뭐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집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관광 상품화한다. 지금 작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지난번에 그 석가탄신일 전에 연등 행렬, 그 다음에 불교 쪽으로는 수륙제 또는 영산대제 뭐 이런 거 지금 해외에서 계속 저희들이 선전하고 있어요.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예술 축제라든지 또 체육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국내 시합도 많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관광 상품으로 묶어서 우리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컨텐츠진흥원 또는 또 세종학당 뭐 기타 우리 관련 그 해외 지부나 지사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광 상품으로 홍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하면 제 생각엔 뭐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도 모자라면 내년에 조금 더 올려야죠. 한 2,500만. 근데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다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관광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교통이 안 좋다. 숙박이 뭐 별로 없다. 그러니까 호텔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살 게 없다. 볼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려면 요것만 해결해도 분명히 우리가 국내 관광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뭐 하다못해 뭐 셔틀을 준비하든지 뭐 택시 뭐 이렇게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택시를 준비하든지 뭐 하여간 교통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지역과 연계해서 자기 지역으로 손님 끌어오려면 뭐든지 해야죠.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 특히나 저 기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텔 뭐 몇십 층짜리 지역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평일엔 텅텅 비고 주말에만 사람 온다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유 숙박이라든지 민박,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충분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살리고 하다못해 안 되면 지난번에 내가 통영 갔을 때는 거기도 호텔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고 지난번 마산 갔을 때도 아니 진해도 호텔이 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뭐 그래도 늘 차나 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오히려 그 다 항구가 있는 도시고 그래서 차라리 못 쓰는 배를 호텔로 개조해서 그 부두에다 띄워놓고 손님 받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고정으로 이거 지어 놓으면 진짜 뭐 계속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채워주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힘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말 그대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세 분야가 중점적으로 일하는 분야고요. 그 외에도 컨텐츠, 미디어, 종교, 언론, 홍보 이렇게 여러 분야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특히 문화는 이 식물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작은 어린 묘목을 하나 심었을 때 이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가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기까지는 50년 이상 걸려야 그 나무가 지주목의 받침대 없이도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문화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아껴주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줘야 정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건가, 결국 문화를 좋게 하자는 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부처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결과를 내보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장 뭔가 급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긴 시간으로 좀 인내해 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이 어느 시간에 지금의 우리 한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이 전 세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식의 삶의 방식을 아마 따라올 수 있는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